안녕하세요. 디파이농부 조선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간의 알트코인 뉴스를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됐던 것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게 이제 알트코인 시장 리뷰인데요. 이번 한 주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내러티브가 좀 소멸된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AI 에이전트 시장이 꽤나 큰 성장을 했었고, 저희가 처음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가 이제 70억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7빌리언 달러를 넘어서 지금 17빌리언 달러로 꽤나 큰 성장을 했습니다. 2배 이상 커진 거다 보니까 그만큼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조정장이 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AI6NG라고 하는 코인 자체도 수빌리언 이상 정도 이제 갔다가 한 50% 이제 떨어졌었고, 다시 그 떨어진 곳에서 다시 한 30% 정도 다시 오른 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4빌리언 정도 하는데 그만큼 조정이 컸던 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AI 에이전트 내러티브도 기존보다 이렇게 완전 불장처럼 이렇게 거품이 막 낄 때보다는 퍼포먼스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들이 있어갖고 좀 갖고 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ETF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 많이 전달드렸던 것 같아요. 솔라나 ETF가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안 되면은 안 된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팩트만 갖고 놓으면은 지금 현재 ETF 신청이 되어 있고, 이 신청이 승인이 되는 이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데드라인이 1월달, 그 다음에 3월달, 그 다음에 6월, 8월 이렇게 계속적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에 금융당국에서 이것을 허가를 해주면 ETF가 되는 건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 솔라나 ETF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블룸버그 리서처인 에릭 발추나스가 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 블룸버그 이 에릭 발추나스가 다시 한번 솔라나 ETF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시장은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씩 희망 회로를 좀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면 에릭 발추나스가 어떤 글을 올렸냐면, JP 모건이 만약 솔라나 ETF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자금이 이 알트 시장으로 들어올 건지를 수치적으로 예상을 좀 했습니다. 그 예상치를 좀 살펴보면요, 바로 이렇습니다. 화면 좌측에 있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ETF가 출시되고 나서 이 전체 시총에서 이 ETF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만큼이 되냐를 계산하고, 이것을 솔라나와 그 다음에 리플에 적용을 해서 이만큼의 돈이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화면 좌측에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 정도의 마켓캡을 이 ETF 자금이 채웠고,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에 해당하는 마켓캡을 ETF 자금으로 채웠다라고 이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에 따라서 화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 솔라나와 이 리플의 이제 마켓캡을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6%가 들어왔을 때 얼마가 들어올지, 그 다음에 3%가 들어왔을 때 얼마가 들어올지를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솔라나의 어떤 시총 자체가 한 90빌리언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이제 5빌리언 달러가 이제 추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놓은 겁니다. 만약 6%에 해당하는 ETF가 들어온다면, 물론 전부 다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좀 정리해서 좀 적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15빌리언 달러가 이 시장으로 들어올 거다, 솔라나와 리플이 이제 ETF 승인이 된다면 말이죠. 그러면 사실 이것보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솔라나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이제 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알트코인 시장에서 이 솔라나를 레버리지 하려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레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순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여러가지 솔라나 버추얼 머신을 활용한 이 레이어 1 혹은 DF들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클립스도 레이어 2죠. 그래서 솔 레이어, 그 다음에 이클립스, 그 다음에 순 정도가 이 솔라나 생태계를 레버리지 하려고 하는 좀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장에서 언급이 많이 되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솔 레이어입니다. 지난 시장의 솔 레이어는 솔라나 생태계의 리스테이킹 프로젝트로 시작한 하나의 프로젝트고, 이것이 이제 레이어 1으로 피보팅을 했다. 그에 따라서 기대가 된다라고 정도 이제 설명을 들었었는데, 이 솔 레이어가 이제 최근 트위터에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솔 레이어의 어떤 백서를 한번 갖고 와보면요, 화면 우측과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티드, 요게 사실 가장 핵심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솔 레이어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솔라나가 갖고 있었던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솔라나는 기존에 여러가지 어떤 노드를 돌리는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있었고,
있었고 한 3개 정도 있었고요.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이제 밸리데이터들이 여러분들이 날리신 이 트랜잭션을 검증해서 이제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왔어요. 근데 이런 어떤 밸리데이터들의 그 하드웨어 사양 자체가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이 CPU, GPU를 활용해서 지금 밸리데이팅을 돌리는데 하드웨어가 갖고 있는 한계로 이 솔라나 네트워크의 속력을 더 이상은 올릴 수가 없다는 게 바로 이 솔레이어가 좀 지적한 좀 문제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2023년도 점프라고 하는 이 미국 기반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솔라나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하나의 벤처 캐피탈이기도 하고 개발사이기도 한데요. 또 이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CPU를 활용해서 만약 솔라나의 어떤 트랜잭션을 처리한다면 초당 한 3만 개의 거래를 검증할 수 있다. 근데 GPU를 활용한다고 하면 초당 100만 개의 거래를 이제 검증하고 처리할 수 있고, 만약에 FPGA라고 하는 이 반도체를 활용한다고 하면은 100만 개의 거래를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2023년도에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8개의 FPGA 비메모리 이제 반도체를 가지고 나서 반도체를 활용해서 이 밸리데이팅을 한번 해본 거죠. 그랬더니 초당 800만 개 거래를 검증하더라. 즉 기존보다 월등히 사실 성능이 좋아졌다. 그래서 앞으로 솔라나가 가야 될 길은 뭐냐면, 이게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소프트웨어를 계속적으로 최적화를 해가지고 속도를 올려왔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 하드웨어 자체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를 거기다가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이제 밸리데이팅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솔라나 자체가 파이어 댄서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클라이언트를 지금 출시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시면은 그러면 FPGA는 뭔가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FPGA는 바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에서 이제 CPU와 GPU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파워포인트도 쓰시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워드도 쓰시고,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범용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돌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CPU, GPU라면,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그 ASIC이나 이 FPGA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어떤 목적으로 무언가 어떤 그 많은 연산을 한꺼번에 하려고 할 때 많이 사용하는 하나의 비메모리 이제 반도체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바로 이 FPGA가 기존의 범용성과 이제 최적화를 동시에 이제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반도체이고,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회사가 원하는 것들을 프로그래밍해서 어떻게 보면 컴퓨터 파워를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 따라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AI를 개발하려고 하면 그 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뭐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블록체인의 어떤 노드나 그 거래를 검증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비메모리 반도체를 활용해서 솔라나는 앞서 말씀드린 이 파이어 댄서를 2025년도에 지금 공식 런칭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솔라나가 하드웨어를 가속화시켜서 결국 이 초당 100만 개가 넘는 트랜잭션을 검증하고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슈퍼체인으로 퀀텀 점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2023년도에 이제 점프가 내놨던 계획인데, 재밌게도 아직 출시가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라나가 갖고 있는 이 계획을 미리 앞당겨서 자신들이 실현하겠다라고 이제 갖고 나온 게 바로 솔레이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서에 이 단어가 적혀 있는 겁니다. 하드웨어를 가속화한다는 말이 바로 파이어 댄서가 하려고 했던 여기 있죠? 요 FPGA를 프로그래밍해서 그 다음에 결국 체인의 어떤 검증자들이 거래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새로운 체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솔라나의 계획을 솔레이어가 프론트 러닝을 한 겁니다. 자신들의 가치를 위해서. 근데 이게 재밌게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블록체인에서 과연 없었던 일인가? 라고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 하려고 했던 거를 먼저 앞당겨서 자기네들이 한다고 해서 어떤 가치를 크게 받은 프로젝트가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재밌게도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이 코인판에. 뭐 대표적으로 폴카닷과 쿠사마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쿠사마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이제 런칭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메인넷이 런칭되기 전에 폴카닷이 갖고 있는 이제 코드를 활용해서 자신들이 폴카닷보다 훨씬 더 빠른 체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쿠사마는 폴카닷과 같은 코드를 사용해서 만든 하나의 체인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나와 있죠. 그리고 폴카닷보다 훨씬 더 쉽게 사람들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고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는 체인이다 라고 하면서 폴카닷이 출시되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폴카닷이 하려고 하는 걸 갖고 와서 기술 프론트 러닝을 이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쿠사마도 그때 당시에 2빌리언 달러, 2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그때 당시 이제 찍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라나와 이제 솔 레이어가 이제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관계처럼 기존에는 폴카닷과 이 쿠사마가 그런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재밌게도 쿠사마가 되게 잘 됐다라는 좀 결론을 좀 내릴 수 있고, 그러면 또 다른 프로젝트가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면 바로 니어와 이더리움 2.0이 좀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2.0에는 POS 전환도 있었지만 가장 핵심 기술은 뭐였냐면 바로 샤딩이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니어라고 하는 체인이 이더리움 2.0이 나오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샤딩 기술을 적용한 체인을 만들어서 런칭을 했죠. 그러면서 사실 이더리움 2.0의 경쟁 체인이다 라고 하는 브랜딩을 갖고 출시했던 게 사실 니어였습니다. 그래서 샤딩 기술 같은 경우는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이더리움의 노드가 여러 가지 있었고, 그 노드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기록들을 계속 보관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이 보관을 해야 되는 양이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느려지고 검증하는데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여러 노드한테 샤딩 잘라가지고 이제 보관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이제 구현한 게 이제 이더리움 2.0인데, 이것을 먼저 프론트 러닝해서 이제 출시했던 게 니어다. 근데 니어도 재밌게 잘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술 프론트 러닝을 해서 새로운 체인이 나오면 이게 역사상 꽤나 잘 됐다는 겁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에 굉장히 열광을 하기 때문이죠. 특히 알트코인 시장은 말이죠. 그래서 이 솔 레이어도 결국 솔라나의 이 파이어 댄스가 이제 테스트넷에 돌아가고 있지만 이게 메인넷 런칭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이거를 구현해서 런칭을 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밝힌 거고, 이에 따라서 솔 레이어가 기존에는 이제 프라이머리 마켓에서는 100밀리언 달러의 밸류에이션을 받던 게 지금 이제 그 한국을 제외한 뭐 다른 나라에서 지금 ICO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밸류 자체가 한 300밀리언 달러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3배 정도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다라고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사실 솔라나의 이제 아이겐 레이어처럼 리스테이킹만 뭐 다루는 하나의 프로토콜이 체인화가 되고, 이런 솔라나가 갖고 있는 비전을 프론트 러닝하는 새로운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고, 뭐 기술적으로 이게 구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전 자체는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도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좀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프로젝트였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좀 얘기해 볼 건 뭐냐면, 우리가 기존까지 팔로우 패오던 바로 이런 에이전트 마켓과 이제 밈코인 마켓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밈코인과 AI 에이전트가 언제 핫했었는지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해볼 필요 있습니다. 밈코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11월 달에 이제 출시가 많이 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피넛과 그 다음에 액트라고 하는 이런 코인이 있었었는데요. 이 코인들이 사실 10월 달에 출시가 됐지만 사실 11월 달에 뭐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근데 화면에 보이시는 이 차트는 뭐냐면 바로 이거 비트 도미넌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비트 도미넌스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알트코인이 굉장히 시장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비트 도미넌스가 일정 부분 내려오면 알트코인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이제 겪고 있었었는데, 재밌게도 이번 시장에서는 뭐냐면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거의 떨어졌을 때 새로운 내러티브가 항상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이 내러티브가 계속적으로 가속화됐다는 게 굉장히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달 초죠. 바로 AI 에이전트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고, 이것 또한 이때 당시 비트코인이 우상향하면서 같이 내러티브가 가속화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이어졌던 AI 에이전트 대불장이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재밌게도 도미넌스가 바닥을 쳤을 때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도미넌스를 보면 꽤나 높은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로운 내러티브가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게 좀 빠져가지고 뭔가 새로운 내러티브와 비트코인 상승으로 새로운 섹터가 좀 탄생을 좀 할 것 같다, 이런 어떤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봤던 AI 에이전트 시장은 얼마만큼 좀 성장했는지 좀 살펴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대로 AI 에이전트 시장은 지금 현재 좀 가격이 좀 빠져가지고 15빌리언 달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제 이 AI 에이전트 달렀던 게 이제 7빌리언 달러였으니까 한 2배 정도 성장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스마트 인게이지먼트, 즉 스마트 머니라고 하는
하는 이제 고래들이 조금씩 이 시장을 좀 빠져나가는 좀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빠져나간 만큼 이 코인들이 다 CEX에 지금 상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스마트머니보다는 리테일 이제 투자자들이 그 스마트머니가 나간 공간을 이렇게 채우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재밌게도 이 일주일 동안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 정도 이제 대부분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닥까지 떨어진 게 대부분 50% 떨어졌었고, 여기서 지금 오늘 하루 반등해가지고 25%에서 한 30% 정도 다시 회복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AI 에이전트 내러티브가 끝났냐라고 얘기하면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직은 좀 살아있는 내러티브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거였죠.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거는 AI 엑셀러레이트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 AI6인지의 그 다오의 주요 이제 파트너로 있었던 한 개발자분이 계셨어요. 투자자 겸 뭐 개발자인 것 같습니다. 그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사실 AI6인지를 굉장히 처음부터 많은 어떤 물적 자원도 좀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인적 자원도 많이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AI6인지라고 하는 에이전트가 굉장히 큰 상승을 좀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떤 도와줬던 친구가 어떤 AICC라고 하는 토큰을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슈가 됐던 건 뭐냐면, 이 다오에 대한 어떤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 시장에서 사실 덱스에서 출범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은 페어 런치이기도 하고 벤처 캐피탈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그 지원해줄 만한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밈코인이나 그 페어 런치 한 프로젝트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 친구들이 지원을 해주겠다고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꽤나 뭐 유명한 이제 회사에 있는 유명한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다오에 참여를 했다는 것을 시장에 알리면서 이제 토큰을 이제 런칭을 했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무보수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0.5솔에서 뭐 5솔까지 이제 얼로케이션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0.5솔을 투자한 사람이 이게 런칭되고 나서 눈 떠보니까 이게 990솔이 돼 있던 거죠. 그래서 한 하루 하면은 한 200K에서 300K 정도 되는, 한 하루 하면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3억 정도 되는 가치를 가지니까 이 사람들이 신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장에 던지고 나서 나 돈 벌었다 이렇게 자랑을 하기 시작한 게 사실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왜냐면 취지는 좋았으나 참여한 사람들이 사실 출범하자마자 이거를 토큰을 그냥 시장에 던지고, 자신들을 믿었던 어떤 커뮤니티에 참여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미리 자기 얼로케이션 본 사람들은 큰 수익을 보는 이상한 어떤 모습이 보여서 사람들이 이제 비판의 대상이 좀 되기도 했죠. 그에 따라서 여기 올라갔을 때가 뭐 한 3억 정도 이제 벌었다고 합니다. 0.5솔이 990솔 정도 돼서. 근데 이게 커뮤니티에 이제 반발이 일어나고 굉장히 큰 비난이 일다 보니까 이 가치가 계속적으로 좀 떨어졌던 것 같고요. 또 재밌게도 이 영향이 바로 AI6인지 대표적인 AI 에이전트의 가격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좌측에 보이시는 이 샤라고 하는 AI6인지를 이제 초기부터 개발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탄생시킨 주요 이제 인물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AI 에이전트 관련된 것들은 사실 샤가 가장 영향력이 커진 상태입니다. 근데 샤가 믿었던 사람들이 자꾸 자신의 이름과 자기가 만든 이런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자신들의 이속만 계속 차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샤를 비난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멘탈이 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팟캐스트에 인터뷰하는 도중에 좀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벅차오르는 것도 있고, 뭔가 이 자기가 여태까지 받았던 힘들었던 거, 그러니까 멘탈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만큼 유명해졌으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또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비전을 계속적으로 이제 펼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가격도 굉장히 이제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 친구도 자기의 어떤 트위터에 월타임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시 모드로 돌입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이제 비전 선포하면서 좀 다시 한번 좀 기강을 잡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가 같이 이제 동방 상승하면서 AI6인지에 대한 좀 기대감도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시장 자체가 저는 신기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사람은 돈 앞에서 장사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처음에 이거 다오에 너 들어올래? 라고 했을 때는 이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이 도와줄게. 나도 너네 비전을 믿어. AI 에이전트 시장 굉장히 미래가 밝을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오픈소스 이런 어떤 개발 어떤 프레임워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지해주는 어떻게
그리고 초기 어떤 엑셀러레이터로서 그 사람들을 더 키워줄 거야 이러면서 비전 있게 딱 들어왔는데 눈앞에 계좌가 갑자기 3억 딱 찍히니까 그 사람들도 돈 앞에 장사 없으니까 그냥 바로 팔아버린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이 진짜 이 돈이 가장 무섭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사건 사고로서 이제 있었던 한 주였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또 재밌었던 거는 이제 AI6G가 비판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지지해주는 사람도 이제 많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좀 바뀐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가 출시된 지 이제 3달도 안 됐습니다. 근데 3달도 안 됐는데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트위터에 매번 이렇게 올려주는데 사실 어떤 체인들보다도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본질적인 거는 흐트러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면 좌측에는 최근에 백서를 좀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백서를 보면은 이 엘리자 OS가 그들이 말한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잖아요. 근데 여기에 연동이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화면에 보이시면 니어도 있고 스토리 프로토콜도 있고 앱토스도 있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어 1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엘리자 OS를 지원을 좀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웹2나 웹3 에 이제 있는 어플리케이션에도 오픈소스 이 프레임워크를 연동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결국 이게 어디까지 커질지 이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하나의 시장인 것 같아요. 화면 우측만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과 그 다음에 프로젝트들이 지금 엘리자 OS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벤처 캐피탈한테 뭐 $1빌리언 뭐 지원받던 뭐 FDB가 $1빌리언이 됐던 2빌리언이 됐던 뭐 더 나아가서 $50빌리언 된 프로젝트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개발이 되고 있고 빠르게 커뮤니티 지지를 받아서 뭔가를 이뤄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코인에 대한 어떤 가치가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맥센스하다, 합리적인 어떤 가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레이어 2에서 가장 이런 비슷한 결에 있는 그 프레임워크가 바로 옵티미즘이 만든 오피스텍이잖아요. 레이어 2를 만들기 위해서는 롤업이 필요한데 이 롤업을 지원을 해주는 이제 SDK가 바로 이제 오피스텍입니다. 근데 이 오피스텍을 가장 많이 쓰는데 이 옵티미즘도 사실 이 엘리자보다 이렇게 빠르게 사실 성장을 못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AI6G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냐고 이제 물어봤을 때는 저는 적어도 옵티미즘만큼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비트론만큼은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락장, 이 화면 보이시죠? 이 하락장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때 조금 몇천만 원 더 사가지고 조금 더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사실 이번 시장 더 나아가서 하락장 포함해서 한 4년 동안 제가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개발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하나의 인프라는 여태까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도 좀 미래가 좀 밝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들고, 뭐 이거는 번외편이지만 이름을 이제 바꿉니다. 이 AI6G 자체가 요게 사실 A6G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의 이름을 패러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조금 성장하는데 좀 장애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변호사들도 좀 이름을 좀 바꾸면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지금 투표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뀔 티커는 엘리자 OS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자 OS로 이제 티커가 좀 변경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점 좀 유념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잘 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AI 에이전트 시장 아직도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전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우리 방송에 이제 스폰이 하나 붙었습니다. 매직 에덴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워낙 큰 프로젝트고 지갑도 있고요. 그 다음에 NFT 거래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수많은 체인들에 연동을 해가지고 편히 쓸 수 있는 하나의 슈퍼 앱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최근에 가장 우수한 마켓플레이스로 이제 성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거래량 기준으로 이렇게 순위를 짜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매직 에덴이 지금 점유율을 30% 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가셔서 다운받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퍼지 펭귄 체인으로 이제 유명한 레이어 2죠. 이제 앱스트랙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도 하고 있고 생태계 확장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는 진짜 얘기할 거 없었지만 쥐어 짜고 해서 나온 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가 좀 재밌었다면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